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요즘 하반기 공채 때문에 우리 취업 준비생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죠? 하지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완연한 가을의 정취를 한번 느껴보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계절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요. 단 10초만이라도 여러분들 고개를 젖히시고 하늘을 보면은 머리로 몸으로 또 좋은 기운이 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맑은 하늘, 맑은 공기를 한번 느끼시면서 취업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잔매거진 취업 토크 잡담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6분의 잡담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승전 취업 홍기찬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일 새벽까지 자소서 쓰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는 꼭 인적성을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도 아침에 보거든요. 그래서 아침엔 인적성 시험 공부하고 밤새 자소서 쓰고 잠은 언제 자냐? 잠은 안 자시는 게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줄이시고요. 열심히 좀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여유 부릴 데가 없는 것도 사실이죠. 네, 자, 이어서 취업 준비생들의 형이 되어주고픈 남자 정주원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저도 많이 힘든데 형으로서 좀 이야기 드리면은 모든 기업에 다 정성껏 쓰기는 조금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1순위로 생각했던 기업 그리고 관련된 직무만 조금 많이 힘을 쓰시고요. 그래도 자소서는 많이 써야 되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조금 이용해서 네. 조금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정주원입니다. 네, 때로는 좀 어떤 노하우도 필요한 거겠죠. 네.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예, 그리고 늘 촌철살인의 멘토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시안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홍기찬 선생님이 밤새 자소서 쓴다고 했는데 저도 요즘에 밤새 자소서를 계속 분석하느라고 잠을 못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좀 잘까 했더니 또 잔매거진에 오느라고 저는 앞으로 좀 더 좀 정신 번쩍 차리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만 너무 푹 자고 온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어서 세 분 소개해 드릴게요. 앵커와 캐스터를 넘나드는 우리 강주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안방마님이자 자칭 타칭 마스코트 강주리입니다. 오늘도 함께해요. 네, 역시 푹 자고 오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은 진짜 잠 못 자고 있어요. 요즘에 취업 준비로 반쯤 얼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최윤선 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티 안 내려고 했는데 그게 보이나 봐요. 요즘 제가 여태까지 뭐 하면서 살았는지 반성하고 있는 최윤선입니다. 그래요. 요즘에 또 아주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죠. 이어서 복학생이죠. 중대 방송국의 강민우 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크서클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온 것 같은 복학생 강민우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저희 또 1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다양한 이야기,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잡담 1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는 설문조사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이 되고요. 우리 앵캐스터 주리 씨가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청년 취업난으로 인해 대학 교육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학문만 고집할 게 아니라며 취업 대책에 나선 건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어문학과나 철학과 같은 순수 학문 전공을 없애고 취업과 직접 관련된 학과들을 개설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미디어 학부, 자동차 딜러과 등 우후죽순 생긴 이색학과, 과연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네, 오늘 이 대학교의 전공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전문대뿐만 아니라 이제 4년제 학교도 학과들이 예전과는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두 학생이 같은 학교 다니고 있죠? 네. 지금 뭐 바뀐 과라든지 새로 생긴 과가 있을까요? 폐지된 과라든지? 네,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좀 소개해 줄래요? 엄청 많이 써왔더라고요. 준비를 해오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되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는 이제 없어진 학과도 많고 새로 생긴 학과도 많은데 이제 없어진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인문사회 계열 쪽에 뭐 민속학과라든지 아니면 사범대 쪽에 뭐 가정교육과 이런 쪽이 많이 없어졌고 아니면 뭐 정원이 축소된 과는 거의 대부분이고요. 새로 생기는 것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공공인재학부라고 이제 고시 공부를 조금 이제 약간 체계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산업보안학과, 그러니까 요즘 해킹 문제라는 그런 게 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많고 뭐 아예 공인중개사를 양성하는 그런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이런 것도 많고 굉장히 이제 좀 그 표적을 삼고 있는 그런 학과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군요. 과연 대학의 목적이 학문이냐 취업이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긴 하지만 그것과 관련된 또 현상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새로운 학과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 분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먼저 홍기찬 쌤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좀 좋은 측면도 있고 안 좋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새로운 학문들의 특징은 융합형 학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융합이 좀 적절하게 배합이 됐을 때는 취업이 잘 되죠. 그러니까 뭐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커지고 휴대폰 산업이 커지고 있으니 거기하고 연결되어서 전자하고 재료를 좀 믹스해가지고 학문이 나오게 되면 기업 수요는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학생들보다 좀 애매할 때가 요즘 소프트웨어 인력 그 채용 수요가 많은데 이 소프트웨어하고 미디어를 이제 섞어놓은 그런 학교들이 제법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실제적으로 반반씩 배웠기 때문에 디자이너적인 느낌이 반, 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반반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채용이 이루어질 때는 이제 그런 반반 친구들만 뽑는 게 아니라 일반 소프트웨어 직군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친구들은 컴퓨터 공학도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또 디자이너로 가면 또 그쪽에서 밀리고 뭐 이렇게 안 풀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 전공 선택에서는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시안 대표님도 한 말씀 보태주시죠. 네, 그 새로운 어떤 산업에 맞춰서 새로운 학과가 생기는 건 당연하고요. 네. 그 다만 이제 좀 그 이름만 바뀌는 데도 좀 많거든요. 아까 잠깐 소개했던 공공인재학부 같은 경우는 보통 예전에 행정학과가 그게 좀 이름이 바뀌어서 공공인재학부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약간 눈 가리고 아웅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학과면 이제 행정적인 그런 것만 하지만 공공인재학부면 공무원 시험 준비부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범위에 넓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살짝 뭐 사실 본질은 그대로 있는 채 그 이름만 살짝 바꾸는 그런 과들은 조금 뭐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우리 또 정주영 컨설턴트 가장 최근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신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신지요? 네, 뭐 저희 과도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로스쿨 때문에 없었는데요. 네, 법학과. 네, 예, 예. 근데 그 변화의 흐름에 맞게 이제 학교도 변화하는 건 당연히 맞는 건데요. 그 좀 학교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제 학교는 학문의 본질,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본질에 어긋나게 너무 실리만 추구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이제 모 학교처럼 경영의 관점에서만 좀 볼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통폐합을 당하는 학생들의 입장은 내가 있을 곳 나의 소속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경영 실리만 추구하지 마시고 조금 학생들의 입장, 그 친구들의 아픔을 좀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것은 지금의 어떤 대학의 학과 전공들이 취업과 딱히 관련이 없기 때문에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올해 5월이죠.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대학교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을 위해 이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을 조금 물어봤습니다. 그 순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가장 많은 답이 회사의 규모가 43%를 차지했고요. 뒤를 이어서는 전공 분야와의 적합성, 그리고 임금의 적정성, 그리고 고용의 안정성이었다고 합니다. 이 직무나 전공에 상관없이 취업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중에서 이제 전공 분야와의 적합성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2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두 분은 이제 취업을 한다고 쳤을 때 내가 먼저 포기할 수 있는 것들, 뭐 이 안에 있는 답변도 좋고요. 다른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 안에 있는 이 설문 항목들을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일단 먼저 내가 취업에서 가장 뭘 포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대기업에 못 갈 거면 일단 중소기업에 가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회사 규모. 네. 전공과 상관이 있는 거는 일단 전공을 배웠으니까 그쪽으로 파겠죠? 그게 안 되면 당연히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테니까 아무래도 높은 순위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편이에요. 거의 어떻게 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다 맞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이 설문조사가 생각 들고. 민우 군도 그래요? 어때요? 그러니까 사실 시작도 안 했는데 포기부터 할 거 생각하니까 되게 좀 우울하긴 한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윤선이랑 비슷한 의견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단 인문대라든지 그쪽 소속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공 분야에 적합한 그런 직군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걸 좀 포기하고 뭐든지 시켜주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설문조사를 거꾸로 생각하면 고용의 안정성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던 대목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리고 또 이공계가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취업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인문사회 같은 이 문과 계열 학생의 56.2%가 빅데이터 관리나 마케팅 융합, 정보통신 등의 이공계 분야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두 학생들이 다 인문계죠, 지금? 네. 이 설문조사 결과도 공감을 합니까?
저는 정말 많이 공감하고요. 어. 제 주위에서 또 인문 계열 학생이 굉장히 참 많아요. 근데 이제 보면 빅데이터를 공부를 해야겠다. 요즘 또 빅데이터가 많이 뜨고 있으니까요. 그 빅데이터를 공부해서 실제로 그쪽으로 이제 취업을 하는 이제 제 아는 언니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 주위에도 뭐 프로그래밍을 배워봐야겠다. 이렇게 나서는 인문 계열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NHN의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는 그런 학교 같은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를 네. 지원해봐야겠다. 그래서 막 설명회를 들으러 가봐야지. 이런 인문계열 학생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요즘 저게 유행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업들도 그런 걸 많이 하고 미디어나 이런 데서 많이 소개해주고 유행이긴 한데 제일 위험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인문계인데 IT 쪽에 좀 관심이 있고 원래 그런 걸 좀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있다. 컴퓨터랑 좀 잘 맞는다. 이런 친구들이 가서 배우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전혀 관심이 없지만 취업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배워야겠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들어갔을 때 실제로 IT만 계속 해온 친구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문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한테 IT 기술을 가르치는 게 빠를 것인가, IT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이 인문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게 빠를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 두 개가 어느 것이 빠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보통 기업에서는 IT 기술을 가진 사람이 인문적인 사고를 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생각해야지 취업에 밀리다 보니까 관심도 없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건 좀 위험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문계생들이 취업이 워낙 안 되니까 저 대표님 말씀에 되게 공감을 하지만 막 이러면서 발악을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또 현실에서 느껴지는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제 기억으로는 근데 이제 제가 대학 입시 준비할 때죠. 90년대 후반에. 그럴 때가 있었나요? 너무 오래됐구나. 그때가 이제 IMF 직후였잖아요. 그때만 해도 공대 나와서 뭐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그때만 해도 공대생들이 취업이 잘 안 되던 그런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인문계 인구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제가 대학 준비할 때는요. 네. 그것보다 약간 조금 빨랐거든요. 80년대. 아니죠. 그래도 90년대 초반이라고 해두고요. 그때는 인문계 가서 뭐 하냐. 굶어 죽기 딱 좋다. 이게 흐름인가요? 네, 왜 그러니까 그런 이공계 건가요? 그때는 뭐 이공계면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이런 것들이 그거 하면은 뭐 탄탄대로인데 왜 인문계를 하느냐 그래가지고요. 네. 정말 굶어 죽으려고 가는 과 이렇게 인식이 됐었어요. 근데 그게 불과 이제 계속 이제 돌고 도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요즘 이공계가 취업이 좀 더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홍쌤 한 말씀 해주실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만 아마 이공계인 것 같은데요. 네네.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건 산업 구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주로 국부 창출하는 필드가 이제 기술 필드고 제조업 필드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공대생들 푸대접고 아까 태진 MC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사 이후에 대접을 좀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직군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야근도 하고 일도 많이 하는데 뭐 그거에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고 공대생들 중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좋은 학교 공대생에 가는 친구들이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공대생을 원해서 갔던 친구들이 아니에요. 의대에 못 가서 공대에 갔던 친구들이 많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공계 채용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요 학문이 공학을 전공한 친구들, 그러니까 아까도 소프트웨어 멤버십 같은 국책에서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주 좋은 과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분별, 무의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직자들은 내가 한 줄을 채워 넣어야 된다. 이 강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교육 과정을 밟게 되면 내가 잘 되겠지. 그런 생각만 하는 건 좀 좋지가 못하고요. 오히려 저는 인문학도들 본연의 경쟁력을 쌓기 위한 노력도 등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대생들과 싸워서 문과생이 이길 수 있는 건 솔직한 얘기로 제 생각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학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기를 갖추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 듣고 계시죠? 저 막 정신줄 붙잡고 있었는데 지금 끊어지는 느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서 예. 자막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본 의견은 뭐 안승태 직업방송 안승태 PD와는 관계없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인문계생들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어떤 인문적 마인드, 가령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인문적 마인드로 공대 기술에 그걸 구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이상적으로 흘러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문대생들이 어떤 기술적인 걸 알면 좋은 게 자신의 좋은 생각이라 인문적인 그런 휴머니즘에 기반한 그런 마인드들을 현실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기술까지 생각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다면 어학뿐만 아니라 이런 마인드나 이런 것도 조금은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정주원 컨설턴트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과거에 있던 그런
우리나라에서 강했던 것은 은행이라든 금융산업도 상당히 많이 강했죠. 제가 기억할 때는 제가 뭐 준비할 때는 2005년, 2007년 뭐 이쯤에서는 뭐 금융산업을 되게 강화시키겠다,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금융의 허브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금융산업은 상당히 경쟁력이 많이 약해졌고 IT라든지 그러면 뭐 이제 중제조업 이쪽이 상당히 많이 강해지는데 이 흐름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기업은행 자소서를 지금 친구들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 네. 회원들한테 IT 기술을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NCS가 적용되다 보니까 회원들한테 IT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 이런 걸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되게 힘들어하는데 저는 그 말을 합니다. 아까 홍기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들이 그것까지 꼭 갈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크게 가점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내가 이런 데 관심 있다는 그냥 관심 표현일 뿐인데 그것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 받는 거죠. 회원들이 조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고요. 되게 은행은 전통적인 이제 문과의 영역이었는데 요즘 정말 많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이공계가 20% 이상이 채용이 되고 있어요. 더구나 뭐 IT 기술이 발달되고 핀테크를 통해서 뭐 이중산업과의 경쟁이 생기고 그다음에 뭐 복잡 다양한 뭐 기술 금융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상당히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만의 그 가지고 있는 매력, 네. 네, 사람을 안다는 거. 예, 친구랑 소주 한잔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거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인사부 입장에서 정말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요. 자소서를 읽었을 때 소주 한잔 하고 싶은 사람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거 약간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간에 이제 어떡하겠습니까? 라는 말이 너무 와닿고, 예. 여러분들이 또 내 자리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뭔지 항상 늘 파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학과 얘기로 좀 돌아와 볼게요. 취업만을 위해서 대학에서 만들어진 학과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종종 있긴 한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4년제 대학은요, 학과의 명칭이 바뀌거나 또는 새로운 학과가 신설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경희대 글로벌 문화 커뮤니케이션 학과, 그리고 광운대 로봇학과, 또 상명대학교 저작권 보호학과와 국민대학교 발효 융합학과 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운 계열은 사실 통폐합이 조금 심합니다. 한 대학은요, 독일학과와 프랑스학과를 합쳐서 유럽학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좀 네. 많은 변화들이 요즘 들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yes or no 팻말 다들 가지고 계시죠? 이쯤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취업을 위해서 대학들이 만드는 이색 학과들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된다. yes 아니면 no를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실제로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세모가 2표가 나왔습니다. 양 끝에 계신 분들이 세모시고 다른 분들은 다 yes입니다. 일단 민우 군부터 세모인 이유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과에 따라 다르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딱 표적적으로 삼은 그런 산업 자체가 요즘에는 워낙 구조가 빨리 바뀌고 있어서 언제 그게 또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학이 그 학과를 만드는 거는 이제 입시 이제 경쟁에서 좀 멋진 이름을 만든 학과를 만들어서 이제 많은 학생들을 불러오는 그런 게 있는데 제 친구들도 보면은 그래서 혹해서 들어갔는데 한 4년 뒤니까 갑자기 그게 또 바뀌었어요. 몇 년 뒤면 그러니까 아까 문과나 이과의 그 흐름이 이제 90년대 굉장히 바뀌었던 것처럼 지금은 더 빨리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뽑아놨는데 막 그때 가니까 자기 이제 더 이상 또 막 마땅히 갈 만한 곳이 없거나 아니면 또는 이제 너무 이제 그쪽을 아예 이제 딱 표적으로 삼고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좀 나중에 이제 그런 변화에 너무 적응하기 힘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좀 반반인 것 같습니다. 반반. 예. 홍 쌤도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시죠? 그러니까 저도 좋은 케이스가 있는 건 산업이 아예 태동하고 있는 산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기계, 전자, 소프트웨어가 전통적인 기계 공학의 영역이었다고 하면 전자하고 소프트웨어하고 합쳐지는 인베디드 업계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채용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아이들도 잘 가요. 네. 그래서 회로 공부했던 친구들이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소프트웨어 했던 친구들도 또 그런 프로젝트를 같이 팀플 짜서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또 우리가 SI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통계학도들과 소프트웨어도 다시 또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DB 계열 관련돼서 아까 윤선 학생이 얘기했던 빅데이터와 관련된 산업 영역이 있어요. 이 부분은 산업 자체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산업 영역이니까 대학이 그거에 부응해서 그런 관련 인력을 만드는 거는 저는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취업도 잘 될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지금 뭐 독일어 프랑스어가 이렇게 합쳐진다는 건 이거는 그런 융합의 가능성이 차원이 아니죠.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은 저는 별로 온당치 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이게 대학 입장에서도 독일어학과 그 프랑스어학과가 분명히 있잖아요. 불어불문과 이런 게 있는데 싹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나온 게 유럽 어문학부 해가지고
통폐합한 다음에 또 거기 교수님도 있으니까 거기서 전공 선택을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을 많이 택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제 판단으로는 뭐 과 규모가 그냥 축소되면 되지 이거 과가 합쳐질 이유가 굳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규모만 줄어들면 되지 않을까요? 네. 합쳐진 학과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중국 어문학과랑 이제 그러니까 중국은 거의 새로 생겼고요. 이제 기존에 있던 일문학과랑 이제 합쳐가지고 아시아 문화학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기존에 그러니까 대부분 아까 이시안 컨설턴트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40명 학과에서 합쳐서 70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10명 경영학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이 돼서 물론 학과 커리큘럼이 좀 바뀌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중문학과여도 이제 1학년 때 이제 일문 수업을 좀 들을 수도 있고 이런 좀 폭넓은 건 생기는데 아까 또 홍기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학을 막 되게 집중적으로 파야 하는 그런 문과에 좀 그걸 생각하면은 또 좀 이래저래 또 괜히 건드는 게 될 수도 있어서 이제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학교와 학생과 또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네, 말씀 계속 이어가 주시죠. 그러니까 학부 같은 경우는 저는 그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서 물론 내 프랑스에 살다 와서 프랑스 쪽을 가고 싶어서 불어불문학과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약간 성적이 좀 여긴 가고 싶지만 경영을 하고 싶지만 경영은 안 되니까 프랑스어를 배워서 프랑스와 관계된 무역 쪽을 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 프랑스가 자기가 말일지 안 말일지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가가지고 내가 유럽 어문학부 중에 어디랑 그러면 좀 나을지 독일이 좀 나을지 어디 나을지 이렇게 1학년 때 본 다음에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해가지고 쭉 그걸 하는 것도 또 어떤 선택의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통폐합이라는 면이 저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그 어문학과의 통폐합은. 일단 예스를 드셨죠. 그리고 또 네네. 네,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학과들이. 일단 뭐 저희 예전에 아주 예전에 저희 그 학교에 유업학과라는 게 있었어요. 유업이요? 네, 유업학과.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그게 세라믹 학과로 이름이 바뀌면서 굉장히 취업이 잘 됐거든요. 그래서 신소재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가는데 결국 과 이름 자체도요. 어떤 이미지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배우는 것도 유업학과 하면은 굉장히 어디 골방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세라믹 학과 또는 신소재 그러면 멋진 연구실에서 일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도 다르고 해서 이름 자체에서도 주는 어떤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바뀌는 것들도 그 취업에 좀 도움이 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예스 의견 한번 들어보죠. 윤선 양 예스. 저는 사실 그렇게 깊게 생각하진 않았고요. 특성화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일단 취업을 목표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집중적인 것을 파면 취업이 잘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진짜 신기한 과도 정말 많아요. 뭐 어느 학교에는 뭐 미스터 피자 학과도 있다고 하고 근데 정말로 미스터 피자에 취업을 많이 한다고 거기 하니까 뭐 남자들만 갈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정말 기업이랑 연계가 잘 돼 있다면 거기서 공부하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뭐 딱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 네. 취업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 드는 것이고 정주원 컨설턴트는 어떠세요? 네, 근데 요즘에 갈수록 평생 직장이라는 건 사라지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직장이 아니라 이제 직업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 M이라는 회사가 사라지게 된다면은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게 되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사회가 변화가 되니까 그 변화에 맞게 타겟팅을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고 취업을 하는 것도 취업률 올리는 것도 중요할 텐데 기초학문이라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죠. 기초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고 영역을 넓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대응할 변화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 직장이 어떻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 20년 뒤에 M이라는 회사가 있을까? S가 있을까? 그건 아무도 모른단 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전문적이고 나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각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지금의 취업은 도움이 되겠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응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계속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미 상호가 다 나와버린 마당에 M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회사입니다. 아, 다른 회사. 네. 좋습니다. 네. 아, 방송을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호 얘기하면 안 되나요? 예, 생방송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취업 위주로 대학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까 뭐 학과 말고도 진짜 취업을 위한 학교 사실 전문대학이죠. 전문대의 인기가 요즘 조금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대 취업률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2011년도에는요 60.7%, 2012년에는 60.8%, 그리고 2013년에는 61.2%, 2014년은요 61.4%, 또 마지막으로 2011년부터는요 계속해서 이
증가하는 현상들을 도표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문대에 지원하는 수험생들도 아무래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문대 지원자는 154만 명으로 전년도 147만 명에 비해서 무려 7만 명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경쟁률도 0.8%포인트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엄청나게 는 수치는 아닌데 조금씩 이제 늘어가고 있다라는 네. 거. 예, 전문대가 취업을 위한 교육이 잘 되고 있나요? 자, 네. 이제 그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말했던 학과를 네. 보면 조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미디어 학부, 패션 브랜드 매니저과, 프랜차이즈 창업 경영과, 그리고 자동차 딜러과도 있고요. 드론과도 있습니다. 스마트 앱 콘텐츠과, 과학수사과, 또 마지막으로 패션 쇼핑몰과 등 굉장히 다양한 네. 학과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학교를 방문을 했는데 그 매니지먼트 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예 매니저가 되려는 학생들이 수업을 봤는데 그 커리큘럼이 뭔가 좀 너무 궁금해서 자세히 봤더니 뭐 계약하는 법, 도장 찍는 법, 뭐 인사하는 법, 뭐 출연료 협상하는 법.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요. 굉장히 먹고 사는 거에 관련된 건데요. 2년, 3년에 걸쳐서 배울 만한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이 들긴 했거든요, 사실은. 네. 일단 그런데 뭐 그런 과를 제외하고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배우는 과들이 있잖아요. NCS 채용에 있어서 좀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우리 정주원 컨설턴트부터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패션 브랜드나 뭐 스마트폰 관련돼 있는 직무 역량이 되게 중요한 그런 전공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NCS 자체가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생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기업에서 NCS가 정말 맞을까라는 부분에 저는 조금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NCS를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번에 볼 때 삼성이라든지 뭐 다른 대기업이라든지 금융권 중에서도 뭐 조금 그런 데는 그렇게 많이 적용을 많이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저는 아직까지도 그런 직무 역량에 관련돼 있는 그쪽 부분이 좀 정확하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네, 그런 관련돼 있는 네, 뭐 스마트폰 미디어 학부 이런 거는 네,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크게 도움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여기서 혹시 오해를 하실까 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NCS가 사실은 요즘 많이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 같은 경우도 그 자소서는 좀 덜 그랬지만요. 이력서 같은 경우는 NCS 기반으로 내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작년에 또 정부가 그 대기업이랑 NCS 들어가는 거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그걸 채택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확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들어가는 추세라 뭐 NCS가 아주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처럼 전면적으로 채택하지 않지만 조금씩 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바꿀 것 같다는 느낌 들지 않았습니까?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삼성은 NC 시스템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직무 위주로 채용을 해왔어요. 공기업들이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NCS고 그런 뭐 좋은 취지죠. 그러니까 직무 위주의 좋은 역량들을 뽑고 근데 대학도 많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불필요한 직무 위주의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공기업들이나 지금 뭐 협회, 단체들은 NCS가 계속 확대 적용되고 있고 추세고 더 커질 거고요. 네. 근데 주요 메이저 대기업들은 사실 그 채용 문화가 애초부터 직무 위주로 뽑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변화는 사실 없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 전문대학의 이색학과들이 뭐 달라진 채용 시스템에 있어서 뭐 어떠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아닌가. 저는 정말 도움 많이 도움이 많이 된다. 아까 말했던 뭐 계약하는 법, 도장 찍는 법, 네. 인사하는 법, 협상하는 법 그거 그렇게 배운 친구들은요 여기서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당장 써먹을 수 있거든요. 내일부터 출근하면 내일부터 써먹을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대학에서의 문제가 굉장히 잘 배웠는데 4년 동안 배워가지고 당장 내일부터 해 그러면 회사 일은 잘 몰라요. 그래서 당장 써먹을 수 없다. 한 6개월, 1년 이상 가르쳐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친구들이라면 그 바로 이제 현장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취업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분들을 채용하는 곳들이 NCS를 적용을 안 하죠. 그냥 보고 채용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예, 싸우지 마시고요. 싸우지 마시고요. 네네. 아무튼 뭐 NCS 관련해서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음번에 저희가 또 특집으로 또 한번 여러분들과 의견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전공이 어떠냐에 따라서 취업이 되느냐 마느냐보다는 열심히 했느냐 안 하느냐가 또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취업 토크 잡담은 여기서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우리 사회 이슈로 이야기 나눠보는 이슈 토크 2부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